예, D-21일 딱 3주 남았습니다. 오늘 대선 빅매치 이런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선공 김문수 후보 가짜 진보 찢어 목소리로 먼저 확인하시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개인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국가가 김정은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그 밑에 억압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짜 진보, 우리가 이 가짜 진보를 우리 양향자 의원님 와 계시지만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김문수 북한 같으면 이렇게 하면 잡혀갔겠죠? 자, 이에 맞서는 이재명 후보 정치 보복 없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치사하고 졸렬하게 정적이라고 뒤를 파고 다니는 그런 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유치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다리되 유치하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써야 될 그 권력을 사적 복수를 위해서 유치하게 남용하는 졸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 권현진 의원님. 가난하게 만드는 게 진보냐? 자, 이거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본인도 진보 좌파를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철이 들고 나서 25년간은 진보 좌파로 살았고 25년간은 보수 우파로 살았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근데 본인이 진보 좌파로부터 보수 우파로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결과적으로는 진보는 우리 삶을, 국민의 삶을, 그런 인류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자기는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 운동을부터 시작해서 좌파 운동에 매진을 했는데, 결국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장면들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 국내에서 좌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풍요롭게 하는 쪽으로 왔냐, 그리고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왔냐, 그렇지 않다라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건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수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방향만 다를 뿐이지 우파에서도 수구 우파가 있습니다. 극우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수구 우파도 있지만 좌파에서도 수구 좌파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좌파 사회운동을 경험했던 사람, 지금은 우파적인 입장에서 나라를 경영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진보라기보다는 수구적인 경향에 가깝다.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서 되겠냐? 자기가 나라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복경영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표적으로 밀었던 어떤 공약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또는 이제 지역화폐 등등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걸 100% 지급한다든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고 이러면 결국은 오히려 국민 경제가 망가지고 뭐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뭐 중남미 이런 나라들처럼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국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로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공약은 안 된다. 그래서 선택적 어떤 복지라든지 뭐 이런 공약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했던 어떤 그런 메시지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 논쟁도 20년 전에 그렇습니다. 이미 끝난 논쟁인데 여전히 왜 이거를 계속해서 되살리자면 이거를 어떤 이념 대결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이념 대결을 하고 싶어 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만 하고 복지만 하고 불가능하잖아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떨어뜨려 놔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마치 진보 세력이기 때문에 나라를 가난하게 만든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2번 하고 경기도지사 하고 하면서 실제 민생
지역을 살리는 우수한 정책들을 많이 폈어요. 예. 지역화폐 또 청년 지원금 이런 것들을 모범적으로 줬는데 이게 그냥 퍼주기가 아니거든요. 단적인 예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줬어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국민의힘 쪽의 반대 때문에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는 꼴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경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효과적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그 시점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좌파 정책이고 이건 우파 정책이야.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효율적이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미래 세대에게도 오래 남는 효과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예. 진보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꼴 좌파들의 생각이고 그 꼴 좌파에서 꼴 보수 쪽으로 지금 생각을 옮긴 분이 김문수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간지대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확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70년대나 80년대 초반의 사고인데 저는 저 후보께서 미래 대한민국을 끌어가시려면 이 중간에 빈 공간을 사고로 좀 채워야 되겠다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복경 의원이 말씀하신 거나 또 권영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일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란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잘 가려서 취사 선택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광상 변호사. 아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정치보복 치사하고 졸렬한 거 나 안 한다. 라고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주당 이제 그 의원들 중에서는 보면 뭐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뭐 여전히 청문회하겠다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런 얘기들은 정말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지 실제로 안 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실제 정권을 잡고 나면 또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닌지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인 것 같아요. 제발 정치보복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정치보복하냐면 지금 선거 국면에서 계속 내란 정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내란에 관계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뭐 한덕수 뭐 총리랄지,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장관들, 오히려 내란을 반했던 최상목 이런 사람들을 내란죄로 엮어가지고 탄핵 발의해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민주당이 과연 이걸 그냥 넘어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대선 국면에서도 지금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그래서 대법관들을 14일 날 탄핵 청문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행동으로 보여야죠. 그러니까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대통령이 되면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이게 사법 보복 아닙니까? 지금은 계속 보복을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 되면 하지 않겠다. 누가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자,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 때를 보면 검찰개혁 많이 얘기했죠. 그런데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과 명목으로 검찰을 엄청 이용했어요. 검찰이 엄청난 사람을 잡아냈지 않습니까? 무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놓고 그게 어느 정도의 진전이 되니까 이제 검찰개혁 하겠다고 한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팽당한 거죠. 정권에 충성했는데 갑자기 충성했던 우리들을 검찰개혁했다. 검찰 수사권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정치보복 관련해서 진정성에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에 총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적 공천 비명 행사.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 본인에게 발언만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공천에서 다 쳐냈잖아요. 이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되면 정치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제발 정치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켜봐야지 지금을 믿기에는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심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왜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참 이게 정치권의 불신인가요? 예.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지금 김광산 변호사님께서도 인용하셨는데 공천 과정을 자꾸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공천은 당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실제
이재명 후보를 구속 이렇게 만들었던 이 과정을 보고 당원들이 이 경선에 의해서 선택할 결과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마치 찍어낸 것처럼 그게 그런 방식의 정치복이 권력을 잡았을 때 또 할 것처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비유고요. 정치 보복은 명확히 개념 정의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 관련된 사건, 실제 위법 범법 행위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처벌해야 되죠. 근데 정치 보복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주변까지 탈탈 털어서 억지로 기소하는 것. 이런 정치 보복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치사하게. 이런 수사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것을 가장 강하게 했던 이 정권에서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받던 게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본인이 가장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포비아 아무리 지금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때. 근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는 6월 4일부터 바로 보시면 알 거예요. 6월 4일로 날 박으셨습니다. 23일, 22일이죠. 예, 22일 뒤에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으시겠습니다.